이번 시간에 우리 세액공제 감면 신청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감면 신청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제가 작성하는 과정 간단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공제 감면 세액 공제에 대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는데, 자,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에 대한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자,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세액 감면은 구분 계산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월 공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미공제된 세액 감면은 소멸합니다. 원칙적으로 무조건 소멸입니다. 세액 공제는 미공제 세액은 10년 동안 2월 공제됩니다. 2월 공제되고요. 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느냐 하는 건데 감가상각 의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좀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관련해서는 구분소득계산서, 2월 공제 여부,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공제감면세액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걸 공제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감면부터 먼저 적용을 합니다. 세액 감면 면제부터 적용한다. 그 다음에 2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 공제 적용하고요.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 즉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 중에서도 2월된 미공제액하고 단기 발생액이 있다라고 하면 선입선출법 개념으로 2월된 미공제 세액부터 먼저 공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순서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국세청에서 우리 신고와 관련해서 안내가 나올 때 보면 공제 감면 순서에 오류가 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1번부터 3번까지의 순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 실무적인 내용들을 좀 접목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2월 공제 감면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 감면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최저한세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2월 공제 감면액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먼저 적용을 하고 나머지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법인세 신고서를 보시면 돼요.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 감면액하고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공제 감면액이 순서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순서로 들어가면 우리가 고려 대상이 뭐냐면, 자, 단순하게 최저한세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최저한세 적용되는 것들 중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있느냐, 농특세가 과세되느냐 비과세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있는 경우에도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납세자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런 순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세액 감면부터 적용을 하는데, 세액 감면에서 농특세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농특세 적용되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순서들이 쭉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모든 세액을 다 감면을 해도, 세액 공제나 감면을 해도 최저한세를 넘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최저한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세액 공제 감면 중에 일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 감면 중에서 농특세 배제되는 것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특세 과세되는 거 그 다음 순으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2월 공제되지 않는 세액이 있다라고 하면 2월 공제되지 않는 세액 공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공제되는 세액 공제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2월 공제가 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 공제이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사후 관리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 순서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사후 관리 없는 게 납세자한테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농특세 배제되는 세액 공제, 농특세 과세되는 세액 공제로 가시면 됩니다. 자, 사후 관리 없는 게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농특세도 적용 안 되고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요 3번의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2월 공제가 되고 최저한세도 적용되는데 사후관리가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이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사후관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후관리로 인해서 세액만 추징을 하느냐 아니면 이자 상당액까지 추징하느냐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특세가 배제되는 상황에서 사후관리로 세액공제만 추징되는 거, 이자 상당액까지 추징되는 상황, 그 다음에 농특세가 과세되면서 사후관리로 세액공제만 추징되는 경우, 이자 상당액까지 추징되는 경우 순서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감면은 다음 순서에 의한다라고 해서 농특세 배제되는 세액감면 과세되는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2월 공제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중에 사후관리 없는 세액공제는 마찬가지로 농특세 배제되는 것, 농특세 과세되는 순서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공제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중에 사후관리가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 금액만 추징하거나 아니면 이자 상당액까지 함께 추징하는 부분들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을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여부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겠습니다. 그냥 중복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 고용정대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자, 위에 있는 4가지하고 밑에 연구인력 개발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최저한세 배제죠. 위에는 최저한세 적용이고 배제입니다. 그러면 3번은 맨 마지막에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액 감면은 1번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순위로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3가지 중에서는 사후관리 여부, 농특세 과세 여부로 따집니다. 자, 농특세 비과세 되는 것부터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농특세 비과세 먼저 적용하고 특히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추징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5번에 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하고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농특세 과세가 됩니다. 농특세 과세가 되는데 경력단절 여성은 추징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용정대에 대해서는 추징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자 상당액은 추징하지 않지만 어쨌든 추징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부터 먼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세액공제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액공제 감면이 있을 때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 게 납세자한테 가장 유리한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액공제에 대한 2월 공제 기간입니다. 여기 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20년 12월 31일 이전 2월 공제 기간, 미공제된 세액에 대해서는 2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되는데 기본적으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된 세액공제 중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7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10년입니다. 자,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다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10년입니다. 그 밖의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년, 10년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부분을 10년으로 일괄 통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체 10년 동안 2월 공제해 주겠다라는 건데, 자, 이 10년이라고 하는 2월 공제 금액을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2021년 1월 1일 이후 1월 공제 기간 관련되는 부칙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공제 기간을 5년으로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부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공제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연장합니다. 근데 2월 공제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걸로 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년도에 발생된 부분은 2018년도까지 2월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21년도 기준에서 이미 2월 공제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15년도 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도까지가 5년 차입니다. 그죠? 근데 21년도에는 이미 공제 기간이 종료됐죠. 그래서 적용 불가능합니다.
자, 2016년도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16년도에서 5년을 더하면 2021년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1년 공제가 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자동으로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2026년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적용이 가능하고 10년간 적용된다. 종전 2월 공제 기간 미경과 시에 개정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확인하셔갖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즉 12월 말 법인은 3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4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 누락하게 되면 무신고로 보고 가산세 발생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신고 납부 의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법인세법상에 가산세 관련되는 규정 나와 있습니다. 자, 과세표준 계산 관련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은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차감에서 과세표준 계산하고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산세 종류가 주식 변동상환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산세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특히 주식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 나옵니다. 요거는 별도의 별도로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계산서 합계표 관련되는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가산세를 한번 보면 사업, 근로, 퇴직, 기타 소득 중에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중에 종교인 소득 및 봉사료 지급 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죠.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제출하는 구조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도 매달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 즉 반기별로 제출을 합니다. 반기별로 제출합니다. 이 부분은 원래 매달 제출하는 걸로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반기별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연금, 장기성 저축 보험의 보험 차익, 비거주자에 대한 부분, 그 밖에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는 기본적인 지급명세서는 2월 말까지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2월 말일 날 전부 제출하는 쪽으로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가산세가 미제출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입니다. 자, 1%고요. 그 다음에 지연 제출되는 경우에 0.5%입니다. 0.5% 동일합니다. 자,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0.125% 적용이 됩니다. 자, 간이지급명세서도 동일하게 0.25%고요.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 0.125%입니다. 자, 지연 제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급명세서는 3개월 내에 제출하는 부분이죠. 그죠? 3개월 내에 제출하게 되면 지연 제출로 보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산세, 혹시라도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경우에 수정신고 등을 통해서 미리 정리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1개월 내에 신고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적용하시는 게,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가게 되면 10년입니다. 2년 넘어가면 감면은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 무신고 가산세 감면은 1개월 내에는 50%,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입니다. 물론 중간에 30%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법인세 때 수정신고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월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세무조정 사항 중에 유보 금액과 관련되는 내용을 비교하는 서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가 유보 관련되는 그러니까 잔액들을 관리하는 서식이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서식은 그러니까 기업회계상의 자본금과 법인세법상의 자본금의 변동을 관리하는 서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결손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입금 총액보다 송금 총액이 오히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손금이라고 하고요. 그 결손금은 원래 다음 연도로 이월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손금이 차기로 이월된 금액을 이월 결손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월 결손금의 공제 기간은 10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10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공제를 하고 있고요. 비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공제해 줍니다. 자, 세무상 이월 결손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세표준 계산 시에 공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산 수정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으로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세무상 이월 결손금이 그냥 감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 시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재평가 적립금이라든가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이나 감자 차익, 합병 차익, 분할 차익 뭐 이런 부분들하고 상계한 경우 있습니다. 충당한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는 공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손금 발생 시기별로 공제 여부는 과세 표준 계산 공제하고 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에 공제 부분이 있는데 10년간 공제가 됩니다. 20년 이후에 발생된 부분은 15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산 수정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으로 이월 결손금에 보전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월 결손금에 대해서 가끔씩 실수하시는 분들인데 이미 선택해서 공제 가능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연도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어서 그렇긴 한데 9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에 92년, 93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94년도에 이렇게 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무조건 공제를 하셔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요거는 실수해서 이계 사업연도 때 공제해야 되는 걸 놓쳤다가 94년도에 그러니까 놓친 부분 건너뛰어갖고 공제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후에 재개업 시에 종전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폐업 전 결손금은 공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법인이 폐업한 후에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과거 사업자 등록번호 받는 거고요. 폐업 전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남아 있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최저한세에 대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적용 대상 법인은 9%나 1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합 등 당기순위 과세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적용이 됩니다. 자, 적용 대상 세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감면 대상 부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감면은 모든 게 다 적용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지금은 준비금 없습니다만은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전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죠? 전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전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저한세 계산 구조는 각종 공제 감면 후 세액하고 감면 전의 과표로 최저한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자, 최저한세율은 일반 기업은 10%고요. 중소기업은 7%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한 금액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요 최저한세는 과도한 세액 공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 감면의 배제 순위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서 배제를 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배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배제 세액의 처리 방법은 10년 동안 2월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액 공제액과 2월 된 미공제 세액이 중복될 때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합니다. 2월 된 미공제부터 먼저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교재 625페이지에 세액 공제 신청서, 세액 감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우리 공제 감면에 공제 감면 세액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공제 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 세액 각계표에서 세액 공제 신청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신청한 내용들을 우리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신청서에서 요거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액 공제에게 2월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월 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에 보시면 우리 세 번째 탭에 당기 공제 2월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당기 발생분하고 2월 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 10차 년도까지 적용이 될 겁니다. 10년 동안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629페이지에 원천납부세액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선납세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작성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프로그램의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가산세액 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액 계산서는 가능하면 작성하지 않도록, 작성할 일이 없도록 업무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 서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신고 부속 서류 밑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 서식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식이 자본금과 적립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기초정보, 단기 유보 관련되는 부분 기말 잔액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지 서식이 나옵니다. 갑 서식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기초 정보에 들어있는 기초 자본금과 단기 증가와 관련되는 부분, 기말 증가와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다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월 결손금은 발생 시기에 상관없이 2월 된 결손금에 잔액이 있다라고 하면 전부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2000년도에 발생이 된 부분은 공제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경과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산 수정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있는 경우에 결손금 발생 연도와 상관없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년도에 발생된 2월 결손금이 잔액이 5천만 원이 남아있죠. 남아있는 경우에 요 공제금액 단기 21년도에 만약에 공제를 한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단기 공제분에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반영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가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2월 결손금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결손금까지 반영하고 산출세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배제 감면, 제외되는 공제 감면세액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저한세를 계산을 합니다. 자, 최저한세를 계산하는데 우리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에서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전체 세액 공제 금액이 세액 감면이 773만 505원이고요. 세액 공제 감면이 5,20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 금액 중에 최소한 세금이 2,300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2,351만 1,040원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나오려면 감면세액이 3,600만 원이 나옵니다. 배제되는 부분이 최저한세로 인해서 3,600만 원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배제 금액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 세액 공제나 감면 순서에 따라서 공제 감면에 세액 공제 쪽에서 배제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당기 공제 부분에 2월에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배제시킬 건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략 3,5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배제를 시켜놨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금액을 한번 보면 자, 3,600만 원이죠. 자, 숫자가 3,631만 1,847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을 배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자, 요걸 저장하시고 세액 공제 감면 쪽,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에 2월의 계산 쪽에서 제가 감면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용증대와 관련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후관리로서 사후관리도 있고 추징도 있고 농특세도 과세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발생된 부분 배제합니다. 3,289만 원을 배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2만 1,847원을 추가로 배제를 하게 되면 우리 최저한세에서 계산됐던 3,631만 1,847원이 배제가 됐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고 난 뒤에 공제 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 있죠. 자, 이 부분을 다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다시 불러오기를 누르면 최저한세 배제 금액을 반영해서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되고요. 세액 공제 금액을 제가 배제를 했기 때문에 세액 공제 신청서도 다시 작성을 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작성을 하고요. 자, 다시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가서 세액 조정 계산서를 다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작성을 합니다. 자, 다시 작성하고 나면 차감 세액이 2,355만 1,040원이 나오죠. 자, 요 금액 기억하시고요. 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로 다시 가봅니다.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가니까 어떻게 되죠? 2,355만 1,040원이 최저한세로 나와 있죠. 이렇게 딱 일치가 되면 최저한세 조정명세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정이 우리 644, 645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저한세 관련되는 부분 설명이었습니다.